김정은 배지가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등장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김정은 배지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행사도 있지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이 배지가 공식 등장했거든요. 그 10차 전원회의라는 건 뭐냐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그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모든 그 중앙급 간부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전원회의예요. 모든 인원이 다 참가한다는 회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북한의 역사에서 그 전원회의라는 것은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원회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왼쪽 가슴에 이제 그 김정은 배지가 등장을 했죠. 그게 아마 공식적인 처음일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 직전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이 들어간 초상화를 달고 다녀야만 했어요. 김정은의 배지는 생산됐는지도 몰랐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는 배지가 아니라 김정은의 얼굴만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얼굴만 들어가는 배지를 더 많이 착용을 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건 절대로 혼돈할 수 없는, 혼란이 없는 내용이에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대는 같다. 그들을 잊어라. 이제는 나의 시대다. 그러니 나를 추앙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왜 의미가 있다, 아까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이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모였어요. 김정은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외모를 많이 따라했단 말이죠. 김일성처럼 살도 찌우고 김일성처럼 헤어스타일도 하고 뭐 지팡이도 김일성처럼 잡고 심지어 그 중절모까지도 김일성과 똑같은 그런 걸 쓰면서 아버지는 맨날 그 인민복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아버지 김정은은 양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거의 양복쟁이였단 말이죠. 김정은 여러분 보시면은 인민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양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그 외형과 말투와 뭐 걸음거지와 이런 거 다 따라하면서 김일성의 향수를 좀 자극해서 그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특히나 또 김정일이라는 존재는 김정은에게 중요했어요. 본인의 어떤 그 빈약했던 권력 기반의 정통성을 그나마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시간,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업적들을 지우면서 그들을 부정하면서 독자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올해 초반에 김정은이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한민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일을 거의 반대론자로 돌아섰잖아요. 통일은 이제 없다. 따로 살자 이러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라든가 혹은 뭐 한민족이라는 단어라든가 뭐 삼천이라는 단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한반도를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북한의 모든 선전 매체 심지어 본인들의 그 국가에서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그 북한의 국가의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삼천리라는 말이 전체 한반도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로 개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남남이 되고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이 삼천리라는 말, 그리고 뭐 남북 통일이라는 말, 뭐 이런 것들은 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인데 그걸 싹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에게는 뭐 어떤 존재일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지금 북한 정권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슨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별로 한 것도 없이 딱히 보여준 것도 없이 지금 감히 북한의 그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왜 저렇게 이미 충분히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저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지우려고 할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박힌 초상화를 내세우면서 독자 우상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아예 그 두 사람의 역사를 지우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런 거죠. 본인이 지고 싶다고 지어지는 게 역사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뭐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김정은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독자 우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추측하기에 김정은은 일종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내지 자기 확신 같은 건데 뭐 나름대로 그 자기 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전혀 하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여러 번이나 성사시켰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완성시켰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이끌어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적을, 그리고 뭐 평양에 지금 건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일종의 평양 현대화 같은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현대화 작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뭐 착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은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독특한 게 아버지 김정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정은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버지 김정일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 아버지 김정일의 가장 뭐랄까 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편력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말할 것 없었고 이 두 사람 다 여성 편력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 여성 편력의 피해자가 김정은의 어머니였어요. 고영이. 결국은 심장 수술을 받고 심장이 아파서 2004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할 때 결국 혼자 해외에서 죽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심장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보러 안 왔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을 보면은 이건 제가 유일하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설주 말고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반대편에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업적을 소개해주는 그런 문구들을 다 지우면서 과거 선대에 대해서 우상화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하지 않았던 것까지 우상화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신뢰를 잃어버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선대와의 차별점을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의 김정은 조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